자, 안녕하세요. 저는 태자첨사공파 27세손 이원입니다. 소집하는 삼척공파입니다. 종호님들께 이 진정서 서명을 좀 부탁드리려고 급히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동안 좀 상당히 바빴습니다. 그래서 참 운동을 하면은 피곤해서 졸리고 해서 종중유일에 집중하지 못할까 싶어서 운동도 피할 정도로 굉장히 좀 피했습니다. 바빴습니다. 자, 현재 소송의 문제는 보안상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약 한 일주일 후이 지나면은 많은 것들을 소상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진정서를 독려하기 위해 개괄적인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2022년 4월 21일 총회에 관한 소송권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 의백 사건과 김진일 사건에 대한 형사 고소장은 5월 20일 방배경찰서에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소인 조사가 6월 17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소인 조사를 한 차례 더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5월 27일에 했고요. 그리고 6월 8일 날 신문기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 서류를 보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6월 29일까지 제출하기로 했는데, 그때에 가처분 신청이 결정이 나면은 그 계약 관계에 있어서 잔금 치르는 날짜가 임박해서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재판부에다가 빨리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타 소송건에 대해서 기밀 사항이라 좀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사 고소는 아주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아주 충실하게 세밀하게 또 정확하게 이렇게 고소장을 작성을 하셨고요. 또 직접 고소인 조사에 참석하셨고, 근데 현재 고소인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5월 27일 날 했고, 신문기일이 6월 8일에 있었습니다. 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걸 꼭 인용받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인용이 돼야지, 이게 인용이 되지 않고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고 잔금 치르고 되면은 뭐 명의 이전이라든가 세금 문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꼭 인용받도록 해야 됩니다. 6월 8일 신문교일에 종중 측에서는 김진일부터 위원장을 전혀 받은 바가 없다고 합니다. 정말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2470장의 매각 반대표가 나와야 하는 것이 1017장의 매각 반대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453장이 지금 사기를 당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대편의 답변서에 참고 서면에 소수 몇 명이 불만이 있어가지고 종중일을 방해할 목적으로 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고 이렇게 말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소수 몇 명이 불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다. 이런 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종업원들이 진정서를 내셔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선 급한 대로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방해 금지를 해놓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요. 이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다음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진정서의 내용과 진정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600년 정통의 종토수호위원회 정관에 있는 전문을 한번 읽어 드리고요. 좀 이어 나가겠습니다. 전문을 보면은, 조상님이 물려주신 600년 전통의 용인 불당골은 우리 연안시 태자첨사공파의 자긍심이자 상징이다. 우리 연안시 의정파 종중은 손님들이 지켜오신 종토수호의 정신을 받들고 자손 만대에 전하기 위해
연안시 의정파 종중의 종토를 영구히 보존하는 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한다. 용인불당골의 선령에서 비롯되어 연안시 태자섬사공파 선조님들의 빛나는 업적으로 꽃을 피웠듯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이 종토를 근거로 숭조 정신을 받들고 연안시 태자섬사공파 의정공 종토를 지키고 종중의 정상화와 종원들의 화합과 친목 및 복지를 위하여 활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입니다. 두 번째는 종토매각 5차례를 했는데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변명들 요점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종중의 매각파들은 종중 토지 매각을 위해 이미 4번이나 종중 총회를 개최하였으나 종중 토지 매각 안건은 매번 부결되거나 총회가 무산되었습니다.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은요. 첫 번째, 2019년 3월 13일 240억 매각 총회에서 종중회장 이완희는 참석자의 3분의 2의 찬송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발표도 하지 않고 총회장을 떠나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총회가 무산되었습니다. 정말 무책임한 짓을 했습니다. 이런 회계망측하고 야비한 짓을 자행했습니다. 두 번째는 다시 한 달도 되지 않았죠. 3월 13일인데 4월 13일이 돼야 이제 한 달인데 4월 9일 날 매각 총회를 또 했는데 그때 부결됐는데요. 한 달도 안 돼요. 다시 240억에 매각하려고 총회를 개최했으나 부결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6월 14일이면은 2달하고 2달 5일 정도 지나, 그죠? 2달 정도가 지나서 또다시 240억 매각하기 위해 총회를 개최하여 매각하려고 했으나 총회 하루 전, 그러니까 6월 13일이 되지요. 총회 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 매각 안건을 상정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임원들의 임기가 끝난 상태에서 매각 안건을 상정해서는 안 된다 하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결정문이 있었고요. 이때 왜 팔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면은 빚이 있어서 팔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빚은 전혀 없었습니다. 보증금이 있었지 빚이 있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또 업자가 망하면 종토를 잃어버린다. 이렇게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팔지 않으면 종중이 풍지박산 난다니 하는 이런 유언부여를 좀 더 퍼뜨리고요. 또 전임 임원들이 저질러 놔서 계약서에 상해서 저질러 놔서 그렇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전부 다 하나하나 파악을 하면은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과 핑계를 꾸며서 종원들을 기망했습니다. 결국 사육을 채우려고 했던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임원 선출 총회가 2번 있었습니다. 2020년 2월 20일 임원 선출 총회가 있었는데 3분의 2를 얻지 못해서 총회가 부결되었고요. 그 다음에 2020년 9월 24일 날 그때 총회 임원 선출이 됐습니다. 이때도 총회가 엉터리 돼서 이것을 가처분 신청하고 본안 소송까지 갔는데 그 채권자 고소인 원고가 고소를 시켜서 그래서 이 가처분 신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는요. 2021년 12월 22일 작년 12월 22일이잖아요. 매각총회에서 종중 토지를 세연CC에게 620억에 매각하려다가 부결됐습니다. 이때는 왜 팔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면은 이제 와서는 취득세와 소득세를 종중에서 내야 한다고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업자의 법률 고문으로부터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검토서를 받아 세금을 종중에서 내야 된다 하면서 종원들을 기만하려고 합니다. 업자의 법률 고문에게 의뢰하다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역적 짓을 했습니다. 종중 토지를 세연에다 갖다 바치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종수이 측에서 변호사에게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검토서를 받아보니 취득세와 소득세는 종중에서 낼 것이 전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세연에서 의리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유튜브 방송을 4번이나 하여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참 여기에 동조하는 이사들을 보면은 이런 어떤 종중 회장의 이런 짓을 하는 자를 밀고 있는 이사들을 보면은 정말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토를 팔아치우라고 찬성하는 이사들, 거수기 역할을 하고 하수인 역할을 하는 이사들, 한글로 써진 계약서를 읽고 외면하는 이사들, 정말 저는 자손만대의 지탄과 저주를 받을 것이고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총회에서 전 종수위 위원장 의백이 별자공파 종원들로부터 매각 반대 위임장을 받아 매각 찬성으로 투표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거기에 더하여 전국에서 모여진 위임장 300장을 매수하려고 1억 5천만 원을 주기로 하여 1억을 건너주기도 했던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형사고소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증거가 완벽히 갖춰져서 제대로 수사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화 통화 내역 녹취록, CCTV, 현금 다발 5천만 원 사진, 수표 5천만 원 사진, 수표 번호까지 사진을 다 찍어서 증거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2021년 12월 22일 총회 이후에 종중토지 매매에 관하여 세연CC가 제시하는 매각 가격이 변동되거나 종중원들이 종중토지 매매에 관한 입장을 변경하는 등 어떤 사정도 변경되지 않았는데 2022년 4월 21일 매각총회를 개최했습니다. 4차례 불개된 안건을 공시지가 70%도 안 되는 620억에 매각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매각 반대 위임장 절반을 담당하던 진사공파 이의윤 일가님이 돌아가시자 이 약종을 이용해서 매각을 성사시키려고 했습니다. 결국은 부정한 방법으로 종중토지를 매각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김진일의 사기 사건으로 종토 매각을 가결시켰습니다. 이를 종언으로서 용납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가 네 번이나 그 부결되는 사항을 계속 종토 매각에 혈안이 되어 있고, 마지막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매각 총회를 가결시키고 이런 일이 있었고요. 다음에 세 번째는 종중 임원 각종 비리미 이권 개입 12가지 하면서 이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튜브 방송을 2차례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있었다는 거고요. 또 네 번째는 세연이 계약 위반을 이식가지고 있습니다. 세연CC가 계약 위반한 것이 이식까지 유튜브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 해지 및 해제를 시키고 종중에서 골프장을 운영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 세연CC의 연 순수익이 273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정확한 숫자입니다. 지난번에도 이걸 유튜브 방송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골프장을 종중에서 운영하면은 연 순수익이 약 250억이 고정수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250억의 수입으로 잘 활용하면은 종중의 번영과 태자공파 종원 모두가 번영의 시대를 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30만 평이면은 이것을 종원 6만 명의 권리는 1인당 5평이 됩니다. 그만큼 권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상님이 남기신 유산으로 말미암아 종중원 전체가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번영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연속적인 주요 만행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총회 결의도 받지 않고 제실철개의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제시를 불법으로 철거하지 않나 이것은 기소가 되어 공소장이 나왔습니다. 다음에 또 헐값에 5차례 매각 총회를 개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240번 매각 총회가 3번이나 있었고 2021년 초에는 300억에 팔자고 하더니 한두 달 지나서는 500억에 팔자고 또 한 달이 지나서는 620억에 팔자고 했습니다. 마치 도깨비 장난하는 것처럼 가격을 변동시켰습니다. 620억이라 해도 공시지가 70%도 안 되는 헐값에 매각하려고 하지 않나. 지금 용인 지역의 실거래가는 공시지가의 4배이고 4배로 이렇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시지가 993억의 4배이면 시가는 약 4천억이 됩니다. 형사 고소를 맡은 변호사님이 더 참 성의 있게도요, 좀 정확한 걸 파악하기 위해서 실제로 용인 처인구 서리 지역에 지가가 얼마인지, 얼마나 가는지 직접 방문해서 탐문해봤다고 하셨습니다. 예,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 지금은 공시지가 4배 정도로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시가 4천억이 되는 것을 620억에 팔아서, 예, 620억에 팔고 나면은요, 보증금 갚아야 되고, 거기에 양도세가 약 40% 내지 45% 등을 내고 나면은 300억이 남겠습니까? 300억도 남지 않을 겁니다. 아마 미래 가치는 수조 원이 됩니다. 그것이 300억 정도로 끝나버립니다. 우리 태자sam소가 하루아침에 폭망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은 이 종토를 팔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던 이 세력이 결국은 부정한 방법으로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 총회를 가결시켰습니다. 극기약 부정한 방법으로 위임장 1136장의 사기 행각에 편성해 종토 매각 총회를 가결시키는 데까지 이루고 말았습니다. 자, 네 번째는 종중 공금으로 매각 찬성 위임장을 매집하는 데만 2억 1,560만 원을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2020년 5월 13일, 그러니까 지난달 5월 13일 이사회 보고에서 종중회장 이성희가 총회 위임장 비용 2억 1,560만 원을 사용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는 매각 반대 위임장 비용으로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매각 찬성 위임장 비용으로만 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금을 공정하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금 유용으로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이 녹취록을 법원에 제출하고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 했는데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형사 고소에 대해서요. 의벽 사건과 김리일 사건에 대한 형사 고소장은 5월 20일 방배경찰서에 접수를 했고요. 고소인 조사가 6월 17일 날 있고 한 차례 더 고소인 조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22일 총회 위임장 매수에 관한 일명 의벽 사건 증거빈 녹취록을 근거로 해서 고소를 했고요. 다음에 금년 4월 21일 총회 김진일 위임장 사기 사건에 대해서요. 이것도 녹취록이 있고 사실 확인서 등을 내서 여러 가지 증거를 내서 고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소인 조사를 한 차례 더 받은 후 피고소인 수사를 할 겁니다. 제대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자 모두 처벌을 받아야 되고요. 법의 심판이 가장 알맞게 처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소가 되면은 임원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종중에서 모두 쫓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인데요. 5월 27일 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6월 8일 날 신문기일이 있었습니다. 상대편의 답변서에 준비 서면에서 김진일로부터 위임장을 전혀 받은 바가 없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측의 참고 서면에서 위임장 직계표, 대응하는 방법 14가지, 사실 확인서 녹취록, 이창희 일가님하고 이원희 저하의 사실 확인서 녹취록을 각각 제출합니다. 현장 참석자의 사실 확인서 등으로 정황 증거로서 충분히 참고 서면에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대편의 답변서에서는 채권자들만의 소수 주장이, 채권자들만의 어떤 소수가 불만이 있어서 이렇게 고소를 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전국의 정원들이 진정서를 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매각총회가 가결되었는가? 결국은 불법으로 종전토지 매각이라는 참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태자섬서 공파가 온갖 불법과 비리로 얼룩져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하여 종중을 똑바로 정상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정서를 내는데 여러분들이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서의 내용을 먼저 읽어드리고 진정서를 내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정서는 삼쪽공파 이계영 일가님이 작성하셨습니다. 참 신경을 많이 쓰셨고 잘 작성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서 사건 번호 2022 카합 20833 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그다음 진정인은 연안시 의정공파 종도수위원회 명단 별첨. 피진정인 제51 민사부의 재판장님 및 주심 등 판사님. 자, 내용을 보면은요. 진정인들은 위 사건에 대하여 연안시 의정파 종중의 종원으로서 2022년 4월 21일자 총회에서 종토매각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위임장 첨부한 위임감증명서의 종토매각 반대 표시 위임장을 이 사건 종중의 하위종중 진사공파 이창희, 장정공파 이용미, 별종공파 이의창에게 위임해 주었는데 위 진정인들은 위임해 준 그 위임장에 대하여 김진일의 위법 행위로서 위임받은 종중원이 권리 행사, 수임인의 투표 행위 등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위임한 사람의 위임 범위를 크게 벗어난 별자공파 이창희의 투표 행위에 대하여 진정인들은 종중원으로서 총회에서 종중원의 고유한 권리가 침해되었으므로 다음과 같이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진정 1. 진정 취지. 첫째, 2022년 4월 21일자 총회에서 종중이 한 총회 결의 안건은 결의 절차상 그 안건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김진일은 범법 행위로서 종토매각 반대의 위임장 1136매를 종중 집행부 임원 등에게 넘겨주었는데 종중은 김진일 등으로부터 받은 종토매각 반대 취지의 위임장을 종토매각 찬성의 위임장으로 위법 부정하게 사용함으로써 위 총회에서 결의된 각 안건은 의결 정정수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각주를 좀 길게 다셨는데 각주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은 종중의 대표자와 결탁하여 이용민, 이창희가 위임장을 수집하는 데 도움을 주는 척하고 이창희를 속이고 김진일로 하여금 이창희가 전주, 고흥, 순천 등에서 여러 종원들로부터 위임받은 위임장 782매를 편취하게 하였고 또 김진일로 하여금 이용민이 이도희로부터 받은 위임장 212매, 이창영한테 받은 위임장 40매, 이선희로부터 받은 위임장 54매, 장정공파 종원들로부터 받은 위임장 48매 속에 위임장 358매를 편취하게 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종중은 김진일로 하여금 위임장 총 1136매를 편취하게 하여 종중이 종토매각 반대 취지의 위임장을 위법 부정한 방법으로 종토매각 찬성의 위임장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종중의 이성희 등과 김진일은 위임장에 첨부한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공적 증명문서를 부정 사용한 죄, 자격 모형에 의한 사문서 작성한 죄, 사문서를 부정 사용한 죄, 정상적인 총회 결의 업무 방해를 방해한 죄 등으로 조사를 받을 것이며 나아가 형사적 책임,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도 물을 것입니다. 이렇게 각주를 다셨고요. 두 번째, 또한 위임장에 대하여 임의 대리권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각 종중원의 위임장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에 종토매각 반대를 표시한 별자공파 위임장 317매에 대하여 위임받은 그 수임자 이의창이 위임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 이 사건 종토매각을 찬성하는 안건에 동의한 점에 대하여 진정인들은 당초 종토매각 반대 위임장을 가지고 종토매각 찬성에 투표한 것은 위임의 범위를 크게 벗어난 것이므로 무효를 주장합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종중이 종토매각을 반대하는 위임장 1453매, 위임장 1136매 플러스 위임장 317매가 종토매각 찬성으로 위법 부정하게 사용된 까닭으로 외경상으로는 총회 결의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종중은 이와 같이 총회 결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유로
종중 토지를 처분하기 위해 주식회사 세연CC와의 성급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종중과 세연CC 사이에 이루어진 계약에 따라서 계약금, 중도금 등 계약한 그 1년의 날짜에 따라 2022년 6월 30일 마지막 잔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정인들은 위 총회 결의가 위법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므로 2022년 4월 21일자의 총회에서 결의된 안건들에 대하여 효력을 다투는 본안소송은 별도로 소를 제기한다 하더라도 그 총회에서 이루어진 총회 결의에 대해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사회적 정의, 사회적 형평성, 총회에서 종중원의 고유한 권리가 침해된 진정인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진정인들은 위 총회 결의가 위법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종중이 종토 매각을 강포로서 성급히 진행하고 있으므로 위 사건의 신청 취지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총회 결의 안건 및 결의 의결 정족수 하자에 대하여 첫 번째, 2022년 4월 21일자 총회에서 이창희가 수집한 위임장 782장, 이용민이 수집한 위임장 354장, 총 위임장 1136매가 종토매각 반대 취지로 위임받은 위임장, 인감증빙세 종토매각 반대 표시 위임장을 김진일 범죄 행위로서 종중에 넘겨져서 종중은 이를 찬성을 위한 위임장으로 위법 부정하게 사용되었으므로 본안소송에 앞서 임시적 지위에서 위 총회 결의 효력을 정지하여야 합니다. 종중의 대표자 이성희와 종중집회부 임원 성명불상인은 김진일과 사전 공모하여 김진일로 하여금 이창희가 종토매각 반대 취지로 수집한 위임장 782장, 이용민이 종토매각 반대 취지로 수집한 위임장 354장을 합해서 총 위임장 1136매를 편취하게 하였습니다. 김진일은 이렇게 편취한 위임장 1136매를 종중에게 넘겨주고 그 대가로 금액 불상을 교부받아서 자신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김진일이 이러한 범법 행위를 하는 이유는 최근에 사망한 이 의원과의 채권 채무 관계로 있으면서 이 의원이 사망하게 되자 그 채권을 확보할 수 없어서 이를 보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전에 종중의 대표자 또는 종중의 불상인이나 제3자 세연CC에게 접근하여 미리 짜고 그런 계획하에 위임장을 편취한 것입니다. 종중은 김진일 등으로부터 받은 위임장을 종중의 임원 여러 명이 나누어서 그 위임장의 수임인 난해, 수임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소속 지파를 보충하여 기재하고 2020년 4월 21일자 총회에서 종중은 종토매각 반대 취지 첨부한 임감증명세 종토매각 반대를 기재하였음 그 취지의 위임장 1136매를 종토매각 찬성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위법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 행위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종중의 범법 행위는 형법 제 231조 사문서 위조 변조, 형법 제 232조 자격 모형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형법 제 236조 사문서의 부정 형사, 형법 제 239조 사인 등의 위조 부정 사용, 종중과 김일은 배임 증수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2022년 4월 21일자 총회에서 결의한 안건들은 정상적으로 총회 결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총회 결의 절차상 의결 정족수에 중대한 흥결이 있으므로 이 사건 본안 소송에 앞서 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이 청구 취지와 같이 마땅히 인용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이 사건 종중의 하위 지파인 별자공파의 이의창이 종토매각 반대 위임장 317매를 위임받아 왔는데 이 의창은 대리권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 임의로 종토매각 찬성에 투표한 점에 대하여 이 의창의 투표 행위는 임의 대리권의 범위를 크게 벗어난 무권 대리이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 의창은 별자공파 종중원으로부터
들로부터 위임장에 첨부한 임금증명서상 종토매각 반대가 표기된 위임장 317매를 총회장에서 접수하였습니다. 이 의창은 별자공파 종중원들의 의사에 따라 별자공파 종중원들로부터 받은 위임장에 따라 이 사건 종토매각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에도 종중원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찬성 투표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의창의 행위는 대리권의 남용으로서 무권 대리에 해당하고 이러한 이의창의 찬성 투표는 무효입니다. 2022년 3월 하순경에 종중의 집행부 임원 중 부의장 이승건, 이사 이용민, 이용독 3명은 이 사건 종중의 하위지파인 별자공파 회장 이민영을 방문해서 그 당시 2022년 4월 21일자 총회에서 별자공파는 이번에 종토매각 찬성에 동의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위 별자공파의 회장 이민영은 이들에게 이런 지하에 그 부탁을 거절하고 단단히 혼을 내어서 내쫓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이 사건 종중은 하위지파인 별자공파는 종토매각 반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 총회에서 이의창의 별자공파 317명의 투표 행위는 대리권 남용이라고 하더라도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맺은 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창희, 이용민이 수집한 종토매각 반대의 위임장 1136매, 별자공파 이의창이 임의로 찬성에 투표한 종토매각 반대 위임장 317매가 본래대로 투표되었다면 참석 5721명 위임장 포함 중 찬성 3232명, 반대 2470명, 기권 19명의 투표 결과에 따라 의결 정족수 3814명에 미달하여 이 사건 토지 매각을 위한 결의는 부결되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위임을 한 종중원들의 진위에 반하여 입법 부정하게 위임장이 사용되어 이 사건 토지 매각 안건에 대한 결의가 외관상 통과되었으나 본래대로 투표되었을 경우 이 사건의 결의는 부결되었을 것이므로 총회 결의의 의결 종족수 형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총회 결의 무효 확인의 본안 소송에 앞서 보존의 필요성으로 2022년 4월 20일자 총회 결의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6월 진정인은 진정인 외에 명부, 별첨,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 민사부 귀중, 제가 좀 급히 좀 쭉 읽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진정인 명부를 이렇게 보내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유튜브 방송에 그 댓글란에다가 카페 주소를 이렇게 좀 거기에 기록해 놓겠습니다. 거기에 올려 놓겠습니다. 댓글란에요. 그럼 카페 주소에 여기에 클릭만 하시면은 진정인 명부가 나옵니다. 진정인 명부 그거를 프린트 하셔가지고 기재란을 이렇게 채우시도록 하시고 또 가능한 많은 종원님들을 같이 좀 서명하시도록 하셨어요. 그 명부에 한 11명, 11명 정도를 이렇게 서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많은 종원들이 좀 같이 서명하도록 좀 독려하시고요. 그 다음에 작성된 명부를 팩스나 빠른 등기 우편, 스캔해서 이메일로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팩스 번호는 02-427-4865입니다. 우편물을 보내는 곳은 서울시 강동구 상일로 7길 12-7 송천빌라 1차 4401호 받는 분은 이계영입니다. 이계영 이메일 주소는 icanreach @한메일.net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 010-8383-2636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요 개영일관님이 또 거기에 내용을 좀 첨부해서 이렇게 올리신 내용인데요. 그걸 한번 간단히 읽어보면은 각 일관님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2022년 4월 21일자 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은 제51 민사부의 파일 첨부와 같이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첨부한 진정서의 명단에 일가 친척분들의 서명을 양식에 따라 기재하신 후 아래 팩스 번호로 보내주시거나 아래 주소로 일반 우편으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스캔을 떠서 아래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2022년 6월 20일 이 개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러한 것들을 유튜브의 그 댓글란에다가 요거를 전체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빨리 신속하게 좀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급하게 유튜브를 준비하느라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진정서를 이렇게 내므로써 판사에 큰 영향을 끼칠 겁니다. 여러분들의 종원들이 거의 뭐 일부 몇몇 사람들이 불만이 있어서 종중 일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렇게 뭐 가처분 신청을 한다, 이런 식으로 저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많이 협조해서 종원들이 종토 매각을 반대하고 이 총회가 잘못됐다는 것을 좀 분명하게 의사 표현하기 위해서 진정서를 좀 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날짜가 이게 24일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뭐 주말에도 전자소송이기 때문에 적어도 잔금 정리가 되기 전에 이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가능한 좀 빨리 돼야 됩니다. 그래서 24일까지 법원에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뭐 조금 늦더라도 27일까지는, 월요일까지는 전부 다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판사님이 결정을 내리는데 큰 영향을 좀 끼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가 좀 서둘러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좀 지나면은 제가 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양식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게 양식인데요. 그래서 연번은 안 쓰셔도 됩니다. 연번은 저희가 따로 쓸 거고요. 성명, 하위 지파명, 생년일, 주소, 전화번호, 그 옆에 이제 서명란이 있습니다. 그 서명란을 이렇게 좀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많이 좀 해주시고 좀 신속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급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뭐 긴 시간 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